연초부터 주식시장에 정말 다양한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소 어수선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이런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투자 멘토인 캠피셔님 채널에서 최근에 올라온 영상 2개를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제 생각을 전달드리는 것보다 투자의 대가는 어떻게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캠피셔 채널에 올라온 원본 영상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도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그 영상을 꼭 찾아서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주제는 2026년 주목해야 할 시장 리스크에 관한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 시장 리뷰에서 올라온 이야기들인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이벤트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이 2가지 영상을 같이 섞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뭐니 해도 바로 연준의 인사 개편이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트럼프가 파월의 후임으로 최근에 케빈 월시라는 사람을 지명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또 한바탕 난리가 났잖아요. 주식시장보다 오히려 금과 은이 더 큰 폭으로 영향을 받았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케빈 월시가 매파라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저의 투자 멘토 캠피셔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준은 12명의 위원들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장 한 명의 배경에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트렌드를 지켜봐야 한다. 월시가 매파든 비둘기파든 거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연준이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하면서 어떤 의견을 내놓는지 천천히 지켜봐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고요. 과거 2001년이나 2008년 사례를 봐도 금리 인하가 약세장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뒤집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강세장을 막을 수 있을까? 결국 주식시장에는 절대적인 공식이라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2026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꼭 캠피셔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전망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으니까 대부분의 전망이 2026년도에 계속해서 강세장을 이어갈 거야 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역시 캠피셔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전문가들이 S&P 500에 대해서 내놓은 상승에 대한 예상치는 중간값이 대략 9.6%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캠피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9.6% 정도의 예측치, 전망치는 시장 심리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과열 국면이 아니다,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간선거가 있는 해는 대부분 초반에 변동성이 매우 크다가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변동성이 잦아들어서 연말이면 상승하는 분위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는 기술주도 괜찮겠지만 올해는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의견을 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을 했냐, 올해가 오히려 기술주를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부자가 되려면 자산 가치가 쌀 때 자산을 사서 자산 가치가 비싸질 때 그 가치의 상승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기술주보다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는 시기라면 오히려 기술주를 매입하는 게 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엄청 많거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기술주와 가치주를 번갈아 가면서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여기서 벌고 저기서 벌고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저도 요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하겠죠. 아니면 돈이 많으면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제 자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를 선택을 한 거고, 그동안 기술주가 계속 좋았던 게 또 맞으니까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야 또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다음번에 올라가는 타이밍에 내 자산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대로 리스크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캠피셔가 리스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캠피셔는 리스크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리스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리스크를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떤 리스크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리스크에는 기회의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다른 이름이 리스크인 거고 리스크의 다른 이름이 또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는 기회를 잡을 수도 없겠죠. 우리가 올 한 해 주식시장에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단순한 위험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자산 가치가 크게 불어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상에서 캠피셔가 언급한 크게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대형 IPO와 시장에 근거 없는 낙관입니다. 대형 IPO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으시죠? 바로 스페이스X인데요. 올 한 해 스페이스X, 데이터브릭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기업이죠. 엔스로픽. 이런 꽤 큰 거대 기업들이 IPO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상장하는 게 도대체 왜 리스크냐? 상장 자체가 리스크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것보다는 이런 거대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 정말 미친 듯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광기 어린 낙관에 빠져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충분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미친 듯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렇다면 아직까지 시장이 광기에 빠진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낙관론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대형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새롭게 상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앞뒤를 재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투자를 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폭등을 하게 되면 그게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거품이라는 건 반드시 터지기 마련이잖아요. 지금은 시장에 AI에 대한 불안감, 회의론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쭉쭉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좀 빠지거나 주춤하거나 이런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견제가 전혀 없이 미친 듯이 주식이 계속 오른다? 그것은 이제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은 같이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한 리스크는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트럼프는 과거 다른 정부와는 달리 테러리스트와도 협상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좀 조심해서 봐야 될 포인트라는 거죠. 만약 트럼프의 이런 협상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하지만 반대로 협상이 잘 안 되거나 협상으로 맺은 조약이 잘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깨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협상이 깨졌다. 그래서 전쟁이 난다.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안 하겠다고 했다가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다가 내리겠다고 했다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우리가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를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분히 쇼크를 줄 수 있지만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런 리스크가 생길 때마다 다 돈을 때려 넣으면 그건 또 안 되겠죠, 여러분. 주식 시장의 리스크도 있지만 내 인생에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리스크도 잘 관리를 하시면서 적당히 투자를 하셔야 주식시장의 리스크를 내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언급이 됐던 건 바로 금인데요. 캠피셔는 사실 장기 투자자들이 금에 투자하는 것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영상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 심리의 좌지우지되는 원자재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74년 이후로 금은 대략 3,500%가 상승했다고 해요. 그러면 같은 시기 동안 미국 주식은 몇 프로나 올랐을까요? 약 2배인 7,000%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에 대한 성과가 훨씬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가 굳이 금을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을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거나 변동성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주식보다 수익 잠재력이 낮은 원자재로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금이나 은혜에 따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투자라는 게 정답이 없고 개인의 판단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니까, 요즘 많이 오르니까 나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무리에서 2026년은 어쨌거나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다, 견조하게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움직임이나 금이나 은 가격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는 하지 말자, 장기적인 시장 펀더멘털을 믿고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어제 팔란티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하기 전에 데이마켓에서는 팔란티오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장 마감을 하고 나서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올랐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특징이 바로 성장주죠.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돈도 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할 거니까 이런 단기간에 움직이는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의 비즈니스의 미래 전망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빅테크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저는 대부분은 다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놓고 내 계좌의 색깔에 마음이 흔들려서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네, 오늘 몇 프로 빠졌네, 이런 것들에 흔들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결국은 또 같은 후회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10년 전에 했던 후회를 10년 후에 똑같이 하지 않으려면 그때와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2월 달에도 역시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따라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중심을 단단히 잡고 내 일상을 잘 지키시면서 여러분이 세운 투자의 원칙대로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시기를 응원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요즘은 댓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댓글 남겨주실 때는 따뜻하게 예의를 갖춰서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 꾸준히 봐주시는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